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단신의 전신혈관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관들 몇 개가 있죠. 뇌혈관, 심장혈관.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뇌출혈,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 못지않게 나머지 몸을 도는 혈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나머지 몸, 자, 그래서 팔이나 다리나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에 도는 혈관들이 어떻게 보면 심장이나 뇌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심장이나 뇌가 굉장히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심장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온갖 혈관을 다 돌려야 되죠. 온갖 혈관의 혈액을 다 순환시켜야 되는데 이런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무리를 하겠죠. 심장 자체가 나빠진다는 거죠. 심장혈관에 무리가 간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심장혈관이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혈액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뇌혈관 쪽에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 가지 부담을 같이 나눠지게 된다. 두 번째는 전신혈관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즉 혈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그 문제는 굉장히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이거나 굉장히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신혈관에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호를 먼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뭔가 구조를 해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뇌나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전신혈관 다른 쪽 부위의 혈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리자는 거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하고 조심을 한다면 심장이나 뇌혈관이 크라단 불상사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혈관의 문제는 뇌혈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게 해주는 서로게이트 마커, 신호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선생님, 혈관이 한번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혈관이 이렇게 변합니다. 혈관이 점차 이 정도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어떤 수명을 살 때까지 이런 혈관으로 30대, 40대 혈관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을 노력을 해서 2단계에서 막아내고 2단계에 있다면 노력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건강검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니까 나는 혈관이 굉장히 좋을 거야, 자, 이 정도일 거야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 검사를 해보면 이미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 앞에서는 너무 이렇게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혈관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혈관이 보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신혈관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보내는 SOS 신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이 있죠. 자, 어느 부위냐면 특히 아래쪽 하지 부위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의 부위에 통증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통증. 저는 이걸 하지의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는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장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피를 보내는 역할, 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특히 우리 심장으로 가장 먼 부위, 우리가 하지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피의 역할은 우리 신체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피를 알기 쉽게 세피라고 합시다. 그럼 세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다리 쪽에 공급해주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미 공급해줬으면 흠피가 되는 거죠. 근데 돌아와야 되는 흠피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혈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지 쪽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듯이 이 흠피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다리 쪽에 협심증,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리고 아픈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리에 협심증 증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리의 혈액순환, 다리의 혈관이 좋지 않다. 즉 전신혈관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하지 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있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지며 자, 쉬면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심장도 그렇죠. 심장도 우리가 걷거나 힘들 때 달리기를 할 때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가 우리가 쉬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다리에 전신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심해지고 쉬면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통증의 양상은 둔하고 쥐어짜고 무겁고 꽉 째이는 느낌이면서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무력하다. 걷는데 자기가 어떤 힘이 들어가는 것을 못 느끼겠다. 그런 어떤 무력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로 밤에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장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것을 도와주는 게 다리 쪽에 있는 근육량인데 다리의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밤에 심장이 원활하게 순환작용을 못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보조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특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다리 쪽에 이상한 느낌, 아픈 느낌, 저린 느낌, 쥐가 나는 느낌, 내 발이 아닌 느낌, 내 다리가 아닌 느낌 그러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느낌을 주로 밤에 자주 호소하시고 또 그러면서 밤에 쥐가 자주 난다면 전신혈관에 문제가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신혈관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특히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고 타격을 받는 부위가 피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장 취약점인 다리와 발에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피부가 영양소, 산소를 잘 공급 못 받으니까 얇아집니다. 그리고 다리가 윤기가 있는 피부는 주름들이 조금씩 지어지면서 뭔가 오목오목한 느낌을 가지는데 다리가 번들번들해지는 걸 느끼죠. 그리고 다리를 잘 만져보면 이게 조밀조밀하지 못하고 푸석푸석 갈라지는 것처럼 균열 피부. 피부가 얇아지고 번들번들해지고 조밀하지 못한 갈라지는 피부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혈액순환의 문제, 우리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 따뜻한 피, 아까 새피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흠피, 차가워진 피가 계속해서 머물러져 있으니까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발이나 종아리 쪽이 매우 차갑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면 다른 분에 비해서 유난히 이제 하지 쪽에 체온이 떨어지신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CT나 MRI 통해서 심장과 뇌를 찍어보면 문제가 생긴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 색깔이 아주 창백해지거나 파래져서 불안감을 자아낼 정도까지 그렇게 색깔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하지 부위가 창백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밤에 자다가 발이 시려워서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을 짚어보면 맥이 유난히 약하다. 이렇게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전신혈관 부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혈액이 우리 몸의 어떤 신체 장기들의 기능을 보조해주고 좌우해주는 역할을 가지는데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신체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부위가 떨어집니다. 관절로 가는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인자가 잘 돌아오지 못하고 림프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뻐근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 쪽에 재생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푸석푸석해지면서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털이 소실됩니다. 털도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데 특히 하지 쪽에 털이 어느 순간 부쩍 떨어지고 있다면 아, 이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상처, 조직을 재생시키는 건데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 바이딩굽지와 발목계 상처들이 한번 나면 예전에 비해서 금방 나는데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부위에 쩌릿쩌릿하거나 멍한 느낌 같은 것들이 혈액순환,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혈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를 담당하는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어떤 위험 요인에 따라서 내 MRI, 혈관 초음파, 그 다음에 조영술, 혈류검사 등을 통해서 다리 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를 제때 알아차린다면 혈관은 분명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